새벽 4시. 알람도 안 맞춰 놓는데 몸이 알아서 일어납니다. 40년을 하루같이 맡아온 냄새. 돼지뼈 고아내는 냄새가 이 늙은 몸을 주방으로 이끕니다. 뜨거운 김이 훅 끼쳐오면 그제야 간밤에 굳어있던 내 몸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납니다. 가마솥 안에서는 뼈와 살이 흐물거릴 때까지 끓고 또 끓습니다. 내 인생도 저 솥단지 안의 국물 같았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어린 아들 하나 없고 이 시장 바닥에서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내 살이 녹아나고 내 뼈가 삭아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뽀얀 국물만 잘 우러나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 국물 팔아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번듯한 직장인 만들었으니 내 뼈 좀 녹은들 무슨 대수겠습니까? 자꾸 내 머릿속에도 안개가 낍니다.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저 수증기처럼 기억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어제 깎아둔 깍두기 통을 어디 뒀는지, 가스 밸브를 잠갔는지, 방금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자꾸만 뚝뚝 필름이 끊깁니다. 쓰다. 아무리 먹어도 적응이 안 되는 맛입니다. 나는 매일 새벽 주방 구석, 아무도 모르는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하얀 약봉지를 꺼내 삼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인지 기능 개선제라고 점잖게 말했지만 나는 압니다. 이건 내 머릿속 지우개를 잠시 멈추게 하는 족쇄라는 걸요. 이 약을 먹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 됩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늙고 초라한 죄인. 오늘은 그 귀한 아들놈이 오는 날입니다. 승진 발표가 난다고 했으니 아마 과장도 아니고 차장 명함을 달고 오겠지요. 내 아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놈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법 없이도 살 놈이니까요. 나는 식탁을 닦고 또 닦습니다. 내 기억은 흐려져도 내 아들이 앉을 자리는 티끌 하나 없이 닦아놓고 싶습니다. 배추가 달다 달아. 이번 가을 배추가 아주 실합니다.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갈 거니까 제일 노란 속잎만 골라야지. 고춧가루 냄새가 맵싸하게 코를 찌릅니다. 평소 같으면 재채기가 났을 텐데 오늘은 이 매운 냄새조차 향긋합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내가 멸치 액젓을 넣었던가? 소금을 쳤던가? 방금 간을 본 것 같은데 입맛이 둔해진 건지 기억이 지워진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짜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짠 거 싫어하는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70리길. 내 아들이 오는 길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어도 울퉁불퉁할 겁니다. 낡은 중소형차 한 대에 제 처자식 태우고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얻어터진 자존심까지 싣고 오려니 그 바퀴가 오죽 무거울까요? 나는 압니다. 내 아들의 어깨가 굽은 것은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자꾸만 그 놈을 짓누르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차 안은 침묵입니다. 며느리는 옆자리에서 남편의 굳은 표정을 힐끔힐끔 보고 있겠지요.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입술을 달싹이다 다시 다물었을 겁니다. 아들은 핸들을 꽉 쥔 채 생각합니다. 이번엔 진짜 기대했는데
박대리 그 자식은 나보다 입사도 늦는데 줄 잘 섰다고 먼저 과장 달고 나는 뭐냐? 10년째 대리야. 만년 대리. 한숨이 나옵니다. 며느리가 그 한숨을 듣고 더욱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아들은 속도를 높입니다. 빨리 도착해서 빨리 밥 먹고 빨리 돌아가고 싶습니다. 엄마 얼굴은 보고 싶지만 차장 됐냐는 질문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거짓말을 연습합니다. 발표가 미뤄졌어요, 엄마. 다음 달에 나온대요.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죽어도 엄마 앞에서는 실패한 아들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들의 속이 숫덩이가 되어 오는지도 모르고 이 못난 어미는 아침부터 신이 났습니다. 내 기억 속의 달력은 오늘이 빨간 날입니다. 우리 아들 어깨에 견장 하나 더 달아주는 날. 그래서 나는 오늘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겉절이를 담급니다. 배추 속잎만 골라서 정성껏 무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훈장. 그런데 차 문을 열고 나오는 아들의 얼굴이 어째 흑빛입니다. 아들아 웃어라. 내가 웃어야 내 흐린 기억에도 빛이 든단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끊어다 끓인 묵국, 노릇하게 구운 조기, 그리고 아침내 공들여 무친 겉절이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지만 아들의 숟가락질은 모래를 씹는 듯 더디기만 했습니다. 나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을 권하면서 차장님이라는 호칭을 몇 번이나 불렀을 겁니다. 회사 사장 코를 납작하게 해야 한다고. 이제 우리 아들 시대가 왔다고. 혼자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더 굳어졌지만 나는 그게 겸손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엄마 제발 그만이라고 외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신이 나서 간 무친 겉절이를 아들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오늘 배추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내가 얼마나 정성껏 무쳤는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뱉어냈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입맛이 어떻게 된 거냐고. 소금 덩어리를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고. 식당 하는 사람이 맞냐고. 그 말들이 하나하나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거들었겠지요. 입맛이 변하신 것 같다고. 국도 좀 짜다고.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짜증난다고. 안 먹겠다고. 소금 덩어리라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간을 보고 맛있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떨리는 손으로 배추 한 조각을 입에 넣어봤습니다. 아, 짭니다. 혀가 아릴 정도로 짭니다.
내 기억이 나를 배신하고 내 손맛이 나를 조롱합니다. 아까 내가 간을 본 걸 잊고 소금을 치고 멸치 액젓을 넣은 걸 잊고 또 들이부었나 봅니다. 내 기억은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들은 도망치듯 떠나려 합니다. 밥도 다 못 먹고 가는 뒷모습이 안쓰러워 나는 주방을 서성입니다. 뭐라도 들려보내야 하는데 무엇이라도. 그래, 들기름. 방앗간에서 갓 짜온 그 고소한 기름이라도 가져가면. 나는 다급하게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싱크대 맨 밑 서랍을 열어보라고. 들기름 갓 짠 거 신문지에 싸뒀다고. 그거라도 챙겨가라고. 며느리가 투덜거리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범이 지금 눈 뒤집혔는데 뭘 챙기냐고. 하지만 나는 간청했습니다. 내 허리가 아파서 못 꺼내니까. 제발 꺼내달라고.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들린 저 뭉치. 왜 저리 가볍게 흔들릴까? 찰랑거리는 기름 소리가 아니라 마른 낙엽 밟는 소리가 납니다. 아차, 내 머릿속 안개가 또 장난질을 쳤구나. 신문지 껍질이 벗겨지자 내 치부들이 알몸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약봉투들, 치매 초기, 인지 기능 개선, 신경과. 기름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매일 밤 몰래 삼키며 울었던 그 약봉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나는 방앗간에 간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을 뿐입니다. 내 기억은 소망을 현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빛으로 빌었습니다. 아들에게만은 말하지 마라. 제발. 그 불쌍한 놈, 제 앞가림하기도 벅찬 놈에게 엄마가 미쳐가고 있다는 짐까지 지우지 말아달라. 며느리는 대답 없이 약봉지를 다시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나는 텅 빈 주방에 서서 아들의 차가 멀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멀어지는 바퀴 소리가 내 가슴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터져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가마솥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길 잃은 내 기억이 혹은 길 잃은 내 아들이 이 불빛을 보고 찾아올까 봐서요. 누군가 들어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중년의 남자. 순간 내 머릿속 회로가 툭 끊어집니다. 저 남자가 누구더라? 낯이 익은데? 눈매가 참 슬픈데? 아, 배가 고픈가 보다. 밥을 줘야겠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남자의 앞에 놓았습니다. 어서 와요, 손님. 늦었네. 국밥 한 그릇 말아줄까? 따뜻할 때 먹어야 속이 풀려. 그런데 남자가 숟가락을 들지 않고 나를 빤히 쳐다봅니다. 그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물 위로 번집니다. 왜 우는 걸까요? 국밥이 뜨거워서일까요? 사는 게 뜨거워서일까요? 남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못 살아보겠어? 나야. 승진도 못하고
엄마한테 짜증만 내는 못난 아들. 민수야. 민수. 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금쪽 같은 새끼. 비로소 안개가 걷히고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승진 못해서, 세상에 치여서, 퉁퉁 부은 그 얼굴이. 나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지. 우리 아들인디 내가 왜 몰라. 울지 마라. 내가 울면 엄마 가슴에는 장마가 진다. 안개가 거친 자리에 찬 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내 머릿속 안개는 여전하지만 오늘 아침 주방 풍경은 조금 다릅니다.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넥타이 대신 앞치마를 맨 내 아들놈이 솥 앞에 서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녀석의 고집 꺾을 재간이 나에게는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아니 거기가 아니라고 했잖여. 파는 마지막에 넣어야지. 처음부터 넣으면 숨이 다 죽어서 못 써. 알았어. 엄마. 아유. 알았다니까. 내가 할게. 엄마는 저기 앉아서 좀 쉬어. 쉬긴 뭘 쉬어. 내 놈 손끝이 저리 야물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눈을 감어. 아들의 손에서 국자를 빼서 들었습니다. 묵직합니다. 이 국자 하나에 우리 가족 40년 생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녀석은 모를 겁니다. 이 무게를 견디기 위해 내 손목이 몇 번이나 붓고 가라앉았는지. 나는 이제 이 국자를 녀석에게 온전히 넘겨줘야 합니다. 내 기억이 이 솥의 비법마저 앗아가기 전에 아들의 손등에 내 손맛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나는 국물을 떠서 아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때요? 내가 끓인 거랑 맛이 다르지? 응, 엄마. 거는 끝맛이 깊네. 나는 왜 이 맛이 안 날까? 아들은 주방 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여기에 소금만 넣은 게 아니라 너를 향한 내 평생의 걱정과 미안함을 같이 넣고 고왔으니까요. 아들아 기억해라. 국밥은 기술로 끓이는 게 아니라 기다림으로 끓이는 거란다. 핏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거품을 걷어낼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손님이 오실 때까지 그 뜨거움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마지막 인생이란다. 평생을 곁에서 함께 늙어온 시장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생선 가게 김씨, 야채 가게 박씨. 모두 내 병을 모르는 척 해주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대접하는 마지막 국밥입니다. 돈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씨가 말했습니다. 정숙이 언니 오늘 국밥 고기가 유난히 실하네. 아들이 도와주니까 힘이 나나 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보통 놈인가? 이제 나는 뒷방 늙은이 노릇이나 하려고. 다들 그동안 고마웠어. 내 성격 머리 고약한 거 받아주느라 고생들 했지. 나는 압니다. 이들은 내 국밥 맛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지켜온 그 고집스러운 불빛을 사랑했다는 것을요.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을 다해 나릅니다. 내일이면 내가 이들의 이름을 김씨가 아니라 손님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들의 얼굴을 내 마음의 수첩에 꾹꾹 눌러 적어봅니다. 아들은 주방 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뒷모습이 작아 보인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아들아 보아라. 엄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속을 데워주고 떠나는 사람이란다.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양복 입고 팬때만 굴리던 손이 시뻘건 가마솥 열기를 견뎌내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방울이 턱끝까지 맺혀 뚝뚝 떨어지는데도 아들은 닦을 생각도 못하고 육수 거품을 걷어냅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거품은 한 번에 걷어야지 자꾸 휘저으면 국물만 탁해진다니까. 아들 엄마, 이게 생각보다 진짜 무겁네. 아들 엄마는 이걸 어떻게 혼자 다 했어? 자식 입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면 안 무거워. 손님 입이 곧 자식 입이다 생각하고 다시 해봐. 아들이 내어준 첫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물이 맑지 못하고 건더기도 제멋대로지만 그 안에는 녀석의 간절함이 둥둥 떠 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으니 소금기보다 아들의 땀 냄새가 먼저 느껴집니다. 짜다. 소금 좀 덜 넣어라. 미안, 엄마. 사실은 짠 게 아니라 내 목이 메어서 쓴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나는 다시 그 찬장 앞에 섰습니다. 이제 약봉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디론가 다 치워버렸나 봅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아들이 사온 알록달록한 영양제들과 내 이름이 정자로 적힌 새로운 가계부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가계부를 펼쳐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적어둔 글자들이 더 이상 읽히지 않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도 국밥이라는 단어도 마치 낯선 외국어처럼 내 눈앞에서 흩어집니다. 이게 뭐라 써진 거더라? 민민수? 이름 하나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내 뱃속으로 나아 평생을 불러온 그 이름인데. 무섭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기는데 나만 홀로 불 꺼진 방에 남겨진 기분입니다. 아들아, 엄마는 이제 내 이름마저 잃어버릴 준비를 한단다. 하지만 서러워 마라. 이름은 잊어도 이 낡은 주방에 밴 너의 땀 냄새와 내가 나를 부르던 그 따뜻한 음성은 내 영혼 어딘가에 낙인처럼 찍혀 있을 테니까. 어머니가 저를 손님이라 부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부름조차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는 걸 압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편안한 이웃이 되어 제 국밥을 맛있게 드셔주십니다.
매일 새벽 4시 가마솥 앞에 서면 비로소 어머니의 40년을 만납니다. 양복을 입었을 땐 결코 알지 못했던 무게입니다. 국자를 저을 때마다 어깨가 결리고 가스불의 열기에 얼굴이 달아오를 때마다 나는 자문하곤 합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 뜨거운 지옥 같은 주방을 당신의 천국이라 믿으며 사셨을까? 세상은 나에게 과장 자리를 주지 않았고 내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이 주방에서만큼은 내가 사장이고 내가 주인공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낡은 국자가 10년 넘게 나를 짓눌렀던 열등감을 걷어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승진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아침 찾아올 첫 손님의 속을 얼마나 뜨끈하게 데워줄 수 있을지만을 고민합니다. 나는 국물을 떠서 어머니 앞에 놓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국밥 맛있게 말아놨습니다. 이리 와서 드세요, 손님. 어머니가 미소 짓습니다. 저를 알아보시는지 모르시는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잊어버린 기억들은 제가 이 가마솥 국물 속에 다 녹여두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잊으셔도 나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인생을 끓여낼 겁니다. 한 장 속의 눈물 대신 이제는 아들의 웃음을 채워 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영원한 사장님, 나의 엄마.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치매 걱정, 자식한테 짐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 평생 일군 것 물려주고 싶은 부모 마음. 이런 게 우리 부모님들의 진짜 속마음이잖아요. 첫 영상이라 많이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여기서 좀 쉬어가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뵙겠습니다.